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어려운 청년들한테 선의를 베풀었다가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어요. 네, 지난 2015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40대 제보자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모두 도배하고 장판이며 싱크대, 보일러까지 다 새로 설치해서 월세를 내놨습니다. 한 30대 청년 4명이 찾아와서 집을 정말 깨끗하게 잘 쓰겠다. 보증금과 월세 비용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제보자는 통 크게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깎아서 2천만 원에 1년 정도만 월 90만 원으로 40개월을 계약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착하고 성실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사를 온 후로 1, 2층에 사는 세입자들이 3층 집이 너무 시끄럽다. 아무렇게나 주차를 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지금 합니다. 나가는 사진이 입주 전의 모습입니다. 비포. 네, 그리고 급기야 이사를 나가는 일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누구 막 이 세입자 잘못 들어오고 막 계속 매일매일 술판에 막 시끄러워하면 그냥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이 자꾸 불만 제기하니까 제보자가 뭔가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임대에 가면 임차인인데 이 청년들이 이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내서 공간 임대업을 한다면서 사업장도 만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다시 전대라고 하는데 또다시 임대를 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허락을 맡지 않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택으로 빌려줬지 사업장으로 하려고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또 특히 그 안에 앞에 차량이나 주차가 있으니까 모토게 좀 제지하니까 반대로 이 세입자가 손님 중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서 업무방해죄다, 영업방해라고 10여 차례 고소를 했고요. 결국은 세입자의 고소에 인해서 집주인이 약식명령을 받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어이구야. 3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남의 집에 멋대로 사업장을 차리는데 집주인을 뭐라고 하니까 영업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가 된 상황인데 결국 제보자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세입자들을 내보냈고 약 8년 만에 내 집, 내가 빌려줬던 집 다시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8년 만에. 충격 그 자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구멍 송송송. 8년 만에 본 집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거의 폐허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8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벽체, 천장, 붙박이장, 목구멍 수백 개에 달했었고요. 주방에는 화재의 흔적도 있고 화장실과 옥상 파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의 집을 이렇게까지 부숴놓고 너무 당당해서 진짜 충격이 되게 컸었어요. 직접 보시면 진짜 구멍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뚫려 있어요, 구멍들이. 자, 아까 비포 사진 보셨죠, 교수님? 네. 저게 왼쪽이었던 집이 오른쪽으로 변했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집에 벽에 목구멍만 900개가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 뭐를 하면 집에 구멍을 900개 이상을 뚫을 수 있죠? 무슨 인테리어 사업을 하도 그렇고 스튜디오를 해도 그렇고 애들 놀이터를 했었어도 벽에 그렇게까지 90개도 아니고 900개를 뚫을 일은 없는데 저거는 일부러 뚫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너무 많이 뚫렸어요. 지금 비포와 애프터가 지금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보자 집주인께서는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맨 처음에 돈을 더 들여서 누수 방지가 되는 바닥 자재도 사용했고 또 도배도 새로 싹 해주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도배색도 다 바뀐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도배도 다 그냥 원하는 걸로 하고 누수 방지가 있던 바닥도 아마 다 또 바꿨나 봐요. 저런 거 다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허락 맡아야지. 우리가 이제 새를 살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붙였다 뗐다 하는 거 정도면 모를까 못을 받고 이런 거는 다 집주인하고 의논을 하고 그럼 또 이제 집주인들이 웬만하고 그렇죠. 한 몇 개 액자 정도 거는 거는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관례잖아요. 근데 저렇게 막 완전히 다 뜯어 고칠 것 같으면 막 색깔까지 재질까지 자재까지 다 바꿀 정도면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다시피 화재의 흔적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뭘 했을 때 저렇게
화재까지 있었을까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끝이었으면 저희가 다루지 않았겠죠? 집 옥상에도 뭘 만들어놨습니다. 원래 저 집에는요, 건축물 대장에 옥상을 공간으로 쓰도록 안 돼 있답니다, 아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옥상에 방을 3개를 만들었대요. 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기 수도를 연결해서 물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1층까지 오수로가 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집주인은 저렇게 증축한 거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세를 내주고 난 다음에 남들 함부로 들어가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진으로 봐도 일반적으로 그 가정집 용도로 썼던 건가 의심스러운 그런 인테리어이긴 합니다. 문제는요, 저렇게 증축하는 바람에 그 불법 증축이잖아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과태료 내셨답니다. 아이고, 이런. 자, 그런데 뭐가 됐든 나갔어요. 이렇게 집을 막 둘러보신 겁니다. 그 빈집에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십니다. 제보자분이. 자, 얘기 들어보시죠. 실들이 열었는데 칼만 10여 개를 놔두고 간 거를 보고 그동안에 그런 행색을 보면은 그 칼이 저는 의도적으로 남주고 갔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건 다 없어요. 딱 그 칼만 남겨놓고 갔더라고요.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소름이 끼쳤어요. 자, 소름이 끼쳤다, 교수님. 네. 단순한 실수라고 제가 주인이라도 사실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작은 것까지 싹 다 가져갔는데 칼만 10자루? 그런데다가 지금 이 집주인이 40대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칼이 있으면 사실은 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뭐 마치 그랬을지 아닐지 모릅니다. 저는 물증은 없고 제 그냥 생각입니다. 뭐 괜한 짓 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협박성, 경고성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해석은. 왜냐하면 오랜 동안 갈등이 있던 사이고 또 집을 두고 많은 어떤 이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칼만 두고 갔다? 그리고 집주인이 여성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협박을 했을 거라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팩트는 알 수가 없죠. 예. 일단 뭐 이 제보자 집주인분의 그냥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정말 참 한숨이 나오는 것이 현재 집을 원상복구하라 이런 조정 조서까지 나온 상황이랍니다. 그런데도 이걸 싹 무시하고 오히려 집주인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일단 명도 소송 결과 조정 조서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게 판결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양쪽이 이렇게 하라라는 법원을 통한 일종의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타협의 내용이 집주인은 보증금 이사 비용 돌려주고 그다음에 대신에 세입자도 3층하고 옥상 원상복구 시키기로 한다. 이걸 본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한 셈인데 일단 집주인 제보자분에 따르면 그 약속을 처음에 잘 안 지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정사정해서 그제야 옥상에는 불법 증축물을 깔끔하게 원상복구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파괴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건 그냥 집을 안 쓰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깨끗이 치워놓는 것까지 복구인데 그걸 안 해놨다라고 지금 제보자분은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업무방해로 또 고소를 했나 봐요. 이게 이 집주인 말씀으로는 업무방해 조사나 잘 받아라라고 하면서 지금은 연락 자체를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주택을 어떤 상업 어떤 시설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등록 같은 거 이렇게 세무서에서 하는데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임대인, 집주인의 어떤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 등록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실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등본만 떼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막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등록 증서를 보고 세무서에 주신 등록 증서를 보고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것 같고 업무방해죄도 아마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걸 문제 삼으니까 담당했던 이 세무서 담당자는 2년 넘어서 겨우 알게 됐고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민사소송 제기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이죠, 이 제보자의 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 저희가 이 세입자 분한테도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일단.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세입자들이 더 할 말이 많기 마련인데 이 세입자께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집주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나에게 전화를 해서 입장을 알고 싶다는 건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할 말 없다. 전화 차단하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 제작 PD가 저 양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비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차단하겠어요. 할 말 없습니다 하면서 탁 끊었대요. 1분도 채 안 돼서. 자, 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제보자분의 주장입니다. 추정된데요. 나만 당한 게 아닐 것이다. 자, 만약에 이거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라고 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좀 연락 주시죠.